하면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클릭하면 하나씩 해볼까 하냐면 얘랑 유사하게 해볼까 해요. 숫자까지 했고, 여기 이제 슬라이드 할 차례군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슬라이드 뭘 쓴다라고 했냐면 디자인 잠깐 볼게요. 디자인을 보면 가이드 잠깐 끄고요. 그리드도 잠깐 끄고요. 자, 클릭하면 얘가 이제 하나씩 넘어가는 걸 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순수하게 짜는 것도 가능하고요. 순수하게 짜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플한 거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먼저 해보고 그래도 jQuery로 해볼까 합니다. 얘는 예제를 따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BX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X 슬라이더의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얘를 구현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이트 들어가 보죠. BX 슬라이더. 얘가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가 있을 거니까 그 가이드를 보고 와서 하자고요. 들어가 주세요. 들어오셨습니까? 자, 옛날에는 example 안에 다양한 형식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타입별로 눈으로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옵션으로 들어갔어요. 옵션에 가볼게요. 자, bx슬라이드.com의 옵션을 보고 있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캐롤스를 볼게요. 캐롤스. 오토 밑에 있는 거 캐롤스를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최소 슬라이드, 최대 슬라이드, 클릭할 때마다 움직일 슬라이드의 개수, 슬라이드의 너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슈링크, 그러니까 줄일 거냐, 그게 true와 false로 구분할 수 있대요. 자, 일단은 BX 슬라이더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한테 슬라이더를 돌리는 거냐면 이 리스트의 부모한테 가서, 이 리스트의 부모가 누구냐면 latest 블로그 리스트예요. 클래스명 복사했습니다. 자, 그럼 main.js에 가보면 main.js에서 우리가 위에 여기 지난 시간에 메인 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를 구현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걸로 바뀌는 거라고요. 일단은 복사 해볼게요. 똑같이 좌우 버튼은 얘로 컨트롤 할 거니까 그것도 이 세트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 그래서 제일 내려와서 다큐멘트 레디 되기 바로 전에다가 블로그 리스트에 멀티 포 슬라이드 쇼라고 할게요. 다큐멘트 레디 바로 전에다가 위에 구현했던 코드, 슬라이드 코드 구현했던 코드를 모두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하시고 이름 좀 바꿀게요. 여기가 블로그의 슬라이드, 클래스명 복사 다시 했고요. 여기 클래스명 넣어주시고요. 블로그의 슬라이드라고 바꿨어요. 컨트롤스도 우리 거 쓸 거니까 컨트롤스 바꿔놓고요. 컨트롤스도 어디 있는 페이저는 우리 안 쓰고 페이저는 지우고요. 컨트롤스도 좌우 버튼도 우리 거로 그냥 쓸 거니까 네, 폴스로 남겨두고 페이저는 안 쓸 거니까 폴스로 합니다. 주소 처리되어 있던 부분은 아예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컨트롤 btn이라고 해서 버튼을 만들었네요. 그럼 우리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버튼인가 HTML을 보고 올까요? HTML을 보면 우리도 컨트롤스 안에 A라고 스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시면 얘를 클릭할 때 지금 어디도 이거 위에 것도 그럼 틀렸다는 얘기네. 위에 것 좀 다시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밑에 있는 지금 블로그 리스트의 좌우 버튼을 눌러도 위에 슬라이드가 컨트롤 된다는 얘기예요.
컨트롤스 안에 스펜을 클릭하면 여기 안에 있는 스펜을 클릭을 하면 위에 있는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안 되니까 위에 가서 보면 이 슬라이드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였습니까? 메인 슬라이더 안에 컨트롤 안에 스펜이라고 해서 메인 슬라이더라고 해서 콕 집어서 개라고 할게요. 그건 어디서? 맨 위로 가주세요. 여기 변수명이 잘못됐다고요. 맨 위로 가서 여기에 클래스명 점 찍고 이거 안에 컨트롤스 안에 스펜이라고 해주세요. 맨 위에 메인.js의 맨 위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메인 슬라이더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해 달라고요. 다시 내려와서 얘도 콕 집어서 어디 안에 있는 거 라고 해서 클래스명 얘 다 감싸는 부모가 누군가 다시 한번 볼까요? 리스트로 내려와서 이 p 태그의 부모가 누가 있어요? latest 블로그 랩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요. 얘 안에 컨트롤스 안에 스펜이라고 해서 콕 집어서 여기 안에 좌우 버튼이라고 하시겠습니다. 클래스명 여기 안에 컨트롤스 안에 스펜이라고 하고 얘는 블로그라고 변수명을 아예 바꿀게요. 위에 거랑 변수명을 똑같으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보셨습니까? 지금 하단의 슬라이드 유형을 작성하고 있어요. 블로그 리스트의 멀티플 슬라이드 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만 보면 슬라이드 하나가 그냥 좌우로 넘어가는 게 돼 있지 그게 멀티플로 안 나와요. 지금 상태에서 한번 브라우저 저장하고 브라우저 한번 보시면 새로 고침했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 하나가 너비 하나 다 쓰고 있고 좌우 버튼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지만 걔를 클릭하면 얘가 슬라이드가 작동을 할 거라고요. 이게 흰색이라 안 보이나? 그렇겠구나. 이거 색깔도 바꿔야 되겠네. 됐어요? 여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3개 최소 3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옵션을 뭘 쓰면 된대요? 민 슬라이드, 맥스 슬라이드를 쓰면 된대요. 지금 여기에 민 슬라이드는 언제 쓰냐면 미니멈 넘버예요. 최소 슬라이드의 너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전체 원래 오리지널 사이즈보다 뭐가 이 캐러셀이 작아지면 이라고요. 너비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한 개만 보일지 두 개를 보일지 이 옵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요. 방향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숫자를 나는 모바일에선 2 데스크탑에선 3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2, 3이라고 적어놓으면 된다고요. 민 슬라이드 적을게요. 옵션으로 민 슬라이드는 2라고 했고요. 맥스 슬라이드는 3이라고 하겠다고요. 또 뭐 적어야 되냐면 슬라이드 하나하나의 너비도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슬라이드의 width 슬라이드의 width는 우리가 몇이었더라 픽셀로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의 원래 너비가 이게 세 컬럼을 썼었고 444 잠깐만요. 위에도 444가 있었나? 위에는 없었지. 이게 그리드 시스템이 지금 3버전이라서 이 크기를 그냥 반영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370 넣어보긴 할게요. 370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일단 봅시다. 슬라이드의 위드 민 잠깐만요. 옵션 좀 다시 볼게요. 민 슬라이드, 맥스 슬라이드, 무브 슬라이드, 슬라이드의 위드. 얘가 리스트의 직속 부모인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리스트의 직속 부모 레이티스트 블로그 리스트 맞고 우리가 썼던 플렉스랑 얘가 엉키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인데요. 자, CSS 좀 갈게요. 얘가 조금 플렉스 기반의 슬라이드가 아니어서 CSS 좀 잠깐 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돌리기 전 상태로 잠깐만 얘를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까지 주석 처리 좀 해주세요.
CSS에서 지금 슬라이드는 먹긴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배치되는 게 우리가 쓴 거하고 지금 엉키고 있으니까 좀 바꿀게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가로 배열을 플롯 형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임시로 하려고 플렉스를 쓰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랑 엉킨 것 같다고요. 자, 이거 주석 처리해 주십시오. 주석 처리하고요. 다시 가볼게요. CSS에 가서 latest 블록 리스트에서 큰 구조만 좀 바꿀게요. 가로 배열되는 그 형식만 좀 바꾸겠다고요. 자, latest 블록 리스트에 여기 디스플레이 플렉스 제거합니다. latest 블록 리스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석 처리해 주세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좀 볼게요.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일단 하나만 이렇게 세로로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요거 주석 처리해 주세요. 됐나요? 그럼 지금 화면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이 상태에서 다시 슬라이드를 활성화해 볼게요. 메인.js에 가서 다시 주석 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변수명은 당연히 얘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바꾸는 김에 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됐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플렉스 때문에 얘가 엉켰던 거예요. 그래서 좌우 버튼은 어디 있냐 근데 좌우 버튼 좀 찾아볼게요. 좌우 latest 블록 랩 얘를 기준으로 컨트롤스 안에 얘가 뭐야 저 멀리 있네. 기준 좀 잡아 주겠습니다. 기준을 얘로 잡아야 돼요. 얘 가까운 부모 안에 얘한테 기준이 없으니까 저기 위에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얘한테 가서 latest 블록 랩에 가서 기준 잡아 주시죠. CSS 갑니다. 얘 부모로 있는 거니까 클래스명 얘한테다가 포지션 relative 기준 잡아 주세요. 좀 전에 주석 처리했던 거 밑에다가 넣으시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넣으셨으면 브라우저 화면 다시 볼게요. 이제 좌우 버튼이 여기 어디쯤 있을 텐디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저기 있는데 스프라이트 png를 우리가 만든 게 흰색이었나봐요. 안 보여요. 그쵸? 네. 디자인 좀 잠깐 볼게요. 우리가 디자인에서 스프라이트 이미지에서 하나를 안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모두 만들었어야 돼요. 이것도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만들었다고요. 요거 크기도 다른 듯 그죠? 얘만 만들었지 얘를 안 만들었다고요. 요거 자 이것도 저장 좀 합시다. 스프라이트 PSD 열게요. 스프라이트 PS 열어주시고요. 얘보다는 큰 거 같으니까 어쩔 수 없네. 캔버스 사이즈를 아래로 좀 늘려야 되겠네요. 캔버스 사이즈를 아래로 늘립시다. 앵커 포인트는 왼쪽 상단으로 바꾸시고요. 하이트를 일단 400 정도로 늘려 볼게요. 스프라이트 PSD의 캔버스 사이즈를 세로로 400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늘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소들마다 10픽셀의 공간을 떨구고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튼을 좌우 버튼을 가져오시되 여기 있는 거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거 다르다고요. 위에 거랑 얘가 모양이. 그 요소 찾으시고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레프트에 찾으시고 가져오십니다. 가져오셨습니까? 밑으로 놓을게요. 가져오시고 오른쪽도 가져올게요. 그 바로 옆에 있겠지. 네. 얘도 끌고 오십니다. 얘도 레프트, 라이트 끌고 올게요. 자, 지금 컬러 오버레이가 돼 있어요. 어떤 게 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마우스 올리기 전, 얘는 마우스 올린 후. 그러면 위에 거에서도 우리가 마우스 올리기 전후가 차이가 있었으면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와서 그러기는 그렇고 얘 하나 더 일단 붙이죠. 붙이시고 10픽셀 정도 떨궜어요. 위에서도 위에 건 됐고 여기 안에서만 잡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 두 개를 얘랑 지금 만든 거 어디 갔냐? 예, 같이 안 있어. 자 여기 컬러 오버레이가 되어 있는데 둘 다 그룹을 좀 묶을게요. 레프트와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프트, 라이트 이 두 개를 그룹으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G 그룹으로 해주세요. 그룹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어서 옆으로 복사해 주세요. 마우스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만들겠다고요. 자, 해 주셨으면 잘 보십시오. 컬러 오버레이를 저는 그룹에다 할 거예요. 컬러 오버레이 앞에 원래 있던 거에 컬러 오버레이를 복사해서 안에 쓰지 마시고요. 그룹 앞에 있는 그룹에다가 컬러 오버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얘한테다 컬러 오버레이를 쓰라고요. 앞에 있는 그룹에다가. 그럼 뒤에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앞에 있는 건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합시다. 세이브. 자, 좌우 버튼 이미지 바꾸죠. 위치와 크기 확인해서 지금 저랑 위치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거 보고 하세요. 그죠? 저의 버튼 생성해 주시죠. 요거 크기 확인하시고 크기가 딱 저스트하게 그냥 할 거예요. 25에 42 지정합니다. 자, 지금 PSD 저장했고 얘를 뭐로 저장해야 돼요? PNG로 저장해야죠. PNG로 저장해 주십시오. 검은색 제외하고 다시 PNG로 저장해 주세요. 기존 스프라이트 이미지에다가 뒤집어 씌우시고 배경 지정해 주십시오.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뀌는 것까지 해주세요. 전 스펜에다가 스프라이트라는 클래스명을 넣었습니다. 위치 잡기 편하게 하려고. 다시 배경 지정 안 하려고요. 스프라이트라고 지정을 했고요. 위치 잡을게요. 저랑 수치가 다를 거니까 제 화면은 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거 보고 하세요.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클릭하면 지금 슬라이드는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스타일 잡는 겁니까? 콕 집어서 얘의 스타일만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선택자를 어떻게 써야 돼요? 선택자를 블로그 레이티스트 블로그 랩 안에 컨트롤스 안에 스프라이트 두 개가 있는데 걔들 크기는 둘 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이즈고 위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뭐만 바뀌는 거예요? X축으로 얼마큼만 이미지가 이동할지만 바뀌는 거죠. 랩 안에 스프라이트 안에 스프라이트 중에 클래스명 PREB 스프라이트 중에 클래스명 넥스트 거기에다가 둘 다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했다고요. 자, 이어서 봅니다. 자, 우리가 플렉스를 버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어제 열심히 만들었던 이 높이에 맞춰서 끝에 하는 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플렉스가 있어야 얘 부모의 플렉스가 있어야 이 요소 중에 제일 높은 거에 맞춰서 높이가 늘어나고 얘가 길이가 제목이 짧든 넓든 간에 이게 아래쪽에 딱 붙어 있어서 좋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플렉스를 쓸 수 없는 바람에 도루묵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만 됐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컨텐츠에 따라서 얘의 높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스크립트를 짜면 되긴 합니다. 여기 중에서 제일 긴 거의 높이를 구해와서 얘 높이로 넣어줘 라고 하면 되긴 해요. 자, 드래그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도 되고 클릭을 했을 때 지금 3개씩 움직여요. 3개씩 움직이는데 하나씩 움직이라고 옵션이 있어요. 넣어보겠습니다. 메인.js 가볼게요. 메인.js 여기에다가 뭐라고 해주면 아까 사이트에 보면 옵션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Move Slides Move Slide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난 하나씩만 움직이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옵션명만 써주면 된다고요. Move Slide에 1을 넣어주세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클릭하면 하나씩 움직입니다. 됐죠? 네. 이거 순수하게 짜는 거, 이거 하나씩 움직이게 순수하게 짜는 것도 가능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 직접 짜볼까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가볼게요.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디자이너가 힘들었나봐. 다 안 채웠어. 그리드 잠깐 꺼보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안 보이던 시티 빅3 타이틀과 밑에 있던 링크가 이렇게 아래에서 쓱 올라오게 할 거예요. 이 사이트에 요게 영감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이트 여기 다운받았던 거 안에 있던 문서 중에 다큐멘테이션에서 호버의 애니메이션이라는 참조를 어디서 했다라고 나와 있었죠. 호버의 스테이트 5번 항목에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해서 설명이 다양하게 나오는, 지금 저는 누구랑 유사하게 해볼까 하냐면 얘랑 유사하게 해볼까 해요. 여기 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 우리 디자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올라오고 얘가 슥슥 차례대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잡을까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HTML 짜는 게 중요하다고요. 작성을 해볼게요. 얘들 사이사이에 여백은 없어요. 지금 보면
완료본을 보면 얘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얘는 공간이 있는데 저는 공간 안 띄울 거고요. 그냥 다 꽉 채워서 해볼까 합니다. 가볼까요? 자, latest 포트폴리오 부분은 이 부분이 너비를 모두 씁니다. 그렇다는 건 컨테이너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작성을 해볼게요. HTML부터 작성을 해 보십시다. 인덱스 여기 포트폴리오 섹션이고요. 컨테이너가 필요 없다고요. 그냥 타이틀과 설명과 리스트가 들어오면 돼요. 포트폴리오 섹션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스타일은 어디와 똑같습니까? 위에 거와 똑같아요. 그죠? 그럼 위에 썼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가져오면 CSS까지 모두 짤 필요가 없겠지. 복사해 오겠습니다. H2와 P 복사해 올게요. 블로그, latest 블로그 섹션에서 썼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주시되 내용은 포토샵에서 복사할게요. 여긴 제목분이 없네요. latest 포트폴리오에 제목분이 없어요. 컨텐트 DSC가 없네요. 그러면 타이틀만 복사했으면 됐겠네. 다음 밑에는 이제 리스트로 지금 이제 이 부분 하는 거예요. 리스트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iew more 해서 더보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8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걸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li 하나 만들고 8개로 복사해서 늘리겠습니다. 자, 작성을 할게요. 포트폴리오 섹션의 리스트라고 해서 이별로 하면 되겠지. 그랬으면 포트폴리오 섹션의 리스트 안에 li 구조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쓰겠다고요. 자, 디자인 좀 다시 한번 봅니다. 디자인을 보면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그냥 그림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림만 보이고 마우스를 올리면 그 위에 빅시티에서 이렇게 타이틀과 설명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 지금 나올 내용을 감싸줄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도 또 얘는 저는 또 순차적으로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얘도 또 구분할 거고 그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올 내용이 있다고요. div의 호버 컨텐츠라고 할게요. 호버 컨텐츠 안에는 타이틀이 있고요. 타이틀이 있고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올 녀석이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올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도 프레임이 있는데 요번엔 프레임이 위로 생기는 컨셉이네. 기존까지의 프레임과 반대로 돼 있어요. 어쨌든 div에 또 프레임을 만들게요. 프레임. 지난해 인사이드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아웃사이드로 하나 만들면 되겠네. 위치만 바꾸면 돼요. 그죠? 우리가 프레임에 이미 만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링크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어요. 자, 안에 내용은 뭐 다 똑같을 거니까 채워보죠. 레이테스트 포트폴리오에 이미지가 있던가? 이미지 폴더 안에 확인 좀 해볼까요? 이미지 폴더 안에 레이티스트 포트폴리오 여기는 되게 많구나. 포트폴리오 01번부터 쓰면 되겠네요. 8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8번까지 다 씁시다. 이미지스 안에 포트폴리오 1번 Alt도 그냥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쓸게요. 포트폴리오 1번 이렇게 써주십니다. 뒤에가 지워졌네. 네.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이게 설명이 그냥 설명이 아니라 태그네요. 태그 아트와 포토그래프와 시티라는 태그명 여러분 그 흔히 아시는 해시태그라고요. 해시태그 같은 태그명이에요. 네, 태그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구분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 자리에다가 근데 태그라는 건 해줘야 돼요. 클래스명 태그들이라고 할게요. tags. 우리가 글이나 포스트를 입력할 때 그 글만 포스트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키워드를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해시태그를 넣는 것처럼 그 키워드를 넣어 놓으면 그 키워드만 모아서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 디자인은 그냥 일반적인 페이지의 디자인이 아니라 사실 워드프레스의 테마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글을 등록할 때 그 글만 가지고 있는 태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태그가 여기 나오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제목 넣을게요. 빅3. 태그는 art, 포토그래피, 그래서 주요 태그들이 여기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링크죠. 얘를 링크. 저 링크도 우리가 만들었던가? 잠깐만요. 아, 여기 있군요. 네. 링크, 그리고 서치 아이콘. 이건 마우스 올렸을 때, 안 올렸을 때도 구분을 해놨었네? 오케이. right. A 태그의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디자인 좀 다시 볼게요. A 태그에다가, 네, 넣을게요. 클래스명 스프라이트. 얘만 가지고 있는 링크. 얘만 가지고 있는 search. 아, 서치가 아니지. 저거 확대입니다. 줌. 네. 네, 클릭하면 모달처럼 크게 띄우든 뭐 상세로 가든. 링크는 상세로 가는 거고요. 얘는 줌이니까 저 사진을 더 크게 보겠다는 컨셉이에요. 큰 이미지 만든 적 없는데 모달로 만들까? 일단 구현한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는 정석은 이 이미지의 제목이 오는 겁니다. 이 이미지의 제목이 오는 게 정석이에요. 왜 정석이냐면 우리는 얘를 글씨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그림을 배경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림을 못 보고 귀로만 들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읽어줄 때 그거? 그러면 그때 클릭하면 해당 상세 페이지로 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 글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도 줌 인 해서 확대한다 라고 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태그를 잘못 짰어요. 얘는 링크고요. 얘는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맞는 거고요. 얘는 클릭하면은 줌이니까 얘는 클릭하면 링크가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요거는 스팸 태그로 바꿀게요. 얘는 링크가 먹으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짤 때 여기 안에 A 태그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링크를 막아버리면 얘 링크 자체도 안 먹을 거니까 얘는 스팸 태그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물론 줌을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해서 별도 짤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바꿔놓는 게 맞습니다. 링크가 아니라고요. 페이지가 바뀌는 건 링크. 그 자리에서 뭔가 열리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모달을 띄우거나 그런 것들은 A링크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자,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ULI를 복사해서 8개로 만들게요. 둘, 2번, 2번, 셋, 3번, 3번, 넷, 다 8번까지 만들어주세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8개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으면 되시겠고요. CSS 바로 넘어가 보죠.